통신의 자유입니다.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에서 여러분들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그 다음 18조 역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사생활 중에서도 통신은 국가기관에 의해 남용, 침해가 많이 됐었던 파트라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 사생활 영역입니다. 의 부분 보면 통신의 영역은 특히 다른 사생활 영역에 비하여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통신의 자유는 특히 통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단 보면 당사자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가 특정됐다라는 점이 통신의 개념이다. 그 다음 문단, 통신은 내용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관련된 외형적 내용, 통신 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 장소, 횟수, 통신 시간 등 이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요거 이 문장도 기출 여러 번 됐죠. 그렇잖아요. 무슨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몇 시에 야간인지 주간인지 몇 번 전화했는지 횟수, 시간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3인 간 대화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비법 3조 1항 위반되지 않는다. 번. 통신 비밀의 공개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것. 누구? 국정원이 불법 감청 녹음한 것 처벌하고 이것을 공개한 기자의 공개 누설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이 손가락 보면 정당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렇죠? 이것이 또한 같은 취지, 표현의 자유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 감청하고 기자가 언제든 그것을 뿌려서 그렇죠? 불법 감청이 계속 생기겠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법 감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 누설한 사람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한 거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법상 감청은 지리리 현재 진행 중인 거라고 했어요. 특히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고 뭐죠? 압수수색이죠. 아까 압수수색. 이때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한테만 통지하고 그 상대방한테 통지하지 않은 것도 합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의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 대표적 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상 당국가단체와 통신금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피고사건과 관련된 우체물 전기통신에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답변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 서신을 검열하고 통화를 청취, 녹음하도록 한 규정들 다 합헌이죠. 변호인과는 안 됩니다. 변호인 외의 자와에 관련해서 규정이 있고 채무자 회생법에도 이런 규정들, 전파법 규정들이 있다 정도 보시고 통비법이 내용 한 번 더 우리가 봤죠. 통신에는 우편물, 전기통신을 말한다. 우편물은 편지, 전기통신은 뭐 이메일, 홈페이지, 문자 할 것 없이죠. 핸드폰 할 것 없이 전기통신은 그 외의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6번 검열은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이고 감청은 전기통신을 열어보는 것이다. 11호 통신사실 확인 자료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는 전기통신 일시, 개시, 종료, 상대방 번호, 사용 도수, 몇 번 했는지, 그쵸?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 그 다음 바사가 문제였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4. 접속지 추적 자료. 바사가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 정보 추적 자료입니다. 바사. 그리고 가부터 라까지가 기지국 사건이 가부터 라까지였습니다. 3조 보면 누구든지 이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검열, 감청, 제공하거나 타인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이것을 합쳐서 통신 제한 조치라고 부르고 이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침해 최소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규정이 있네요. 4조 불법 검열, 불법 감청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재판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 쓰면 안 되겠죠. 이쪽 우리 기억나죠? 5조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 제한 조치하려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네요. 개정된 부분이죠.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세세한 기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8항 총연장 기간 제한이 없었죠.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나고 이제는 통신제한 조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안 범죄 이런 것들은 3년 되어 있다. 어쨌든 1년 또는 3년이라는 상한이 규정되었습니다. 7조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허가를 받도록 한다. 다만 이호는 대한민국 적대면 대통령 승인으로 할 수도 있죠. 8조 어쨌든 이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한 경우 국가안보 위협하거나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가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일단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할 수 있고 그 다음 2항에서 집행 착수 후에 지체 없이 허가 청구해야 되고 36시간 이내 허가 받지 못한 데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조문이 생겼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5항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5항.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학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 받지 못하면 중지해야 되고 뭐 긴급 제한 조치 통보서를 송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5항 규정이 시설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항. 9조의 2 통신 제한 조치 집행을 하면 그 당사자한테 3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또 2항 보면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은 처분 또는 내사 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또 서면 통지해라. 그렇죠?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혹은 입건하지 않더라도 통지해라 라는 것이고 다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4항 이 경우 5항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이 됐죠. 그리고 12조의 2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그 어떤 것을 보관할 것인지 법원에 보관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되고
만약에 그 기각이 되거나 5항 보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폐기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승인받지 못한 정기통신 폐기해야 한다. 폐기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조의 2. 인터넷 회선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생겼죠. 폐기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인받고 법원에 승인받고 폐기해라. 13조. 13조가 중요하죠. 우리 헌법적으로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아까 11호에 가나, 다라, 바사, 마, 바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을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이 포인트죠. 헌법 불합치 결정 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수집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1호, 다목, 사목 이런 위치 정보, 실시간 추적 자료, 위치 정보입니다. 1호. 그 다음 2호, 가나, 다라라고 할지라도 기지국을 터는 경우 특정한 기지국을 털어서 정보를 가져가는 경우 여기 헌법 불합치 결정난 두 가지 판례죠. 이것에 대해서는 보충성 요건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1항 및 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은 영장주의 적용되고 허가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13조의 3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당사자한테 통지해주라는 것입니다. 범죄사 수사를 위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았으면 당사자한테 서면 통지해라. 공소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또는 입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0일, 기소 중지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라라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 2항 통지를 유예할 수 있긴 있는데 이 경우는 사망해서 아까랑 똑같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항 당사자는 이것을 서면으로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요청 사유를 물어볼 수 있도록 신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 대화, 그렇죠? 타인간 대화. 여기에는 3인 중 1인이 대화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죠. 16조 벌칙 규정, 우편물의 검열, 정기통신에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죠. 그리고 2호가 아까 그겁니다. 언론사 기자가 공개 누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호, 2호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죠. 합헌이다 라는 것입니다. 통비법상 통신 제한 조치, 우편물의 검열 또는 감청이 통비법상 통신 제한 조치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위헌 판례들 봅시다. 통신 제한 조치 뭐죠? 검열이든 감청이든 이것을 연장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2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이 있어야 되는데 상한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통신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제한 조치 기간을 2월의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가 1년 또는 3년으로 바뀌었죠. 이 판례는 여러 번 기출이 됐고 22년 경찰 승진 시험 이후에 22년 법무사 시험 또 가장 최근에 23년 국회 8급 시험에서 또 나왔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을 연장 무제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통신의 비밀 침해다. 그 다음 인터넷 훼손 감청, 패킷 감청.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있는 걸 듣는다고 생각하면 통신, 사생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통신사 이렇게 우리 외웠죠.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 요 제한 기본권을 물어본 게 기출이 이미 됐어요. 19년 국회 9급, 22년 행시에서 요 파트가 제한 기본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훼손 감청은 대부분 패킷 감청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패킷 감청. 훼손을 통하여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된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방대한 정보를 가져간다. 그런데 집행 통지는 하지만 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있고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 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현재 과거법, 국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즉 예방 위해서도 가능해서 특정인의 동향 파악, 정보 수집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청이 내 전화를 듣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정원이 무지무지 주요 인물들의 전화를 도청 내지 감청을 했죠. 도청을 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아서 감청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너무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며 이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훼손 감청 사건 관련해서는 손가락 보며 12조 2를 신설해서 이 인터넷 훼손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로 자료를 사용 보관하려면 뭘 보관할 것인지 법원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지 못하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인터넷 훼손 감청, 통신 비밀과 자유 제한. 여기서 쟁점은 영장주의 쟁점이 있죠. 영장주의. 영장주의 사건, 우리 영장주의 그 부분으로 가시면 그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인터넷 훼손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이후 그 집행 단계나 종료 후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 수단이 없는 것, 요거 12조 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 의미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장주의 개념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영장주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죠.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침해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점이 앞으로 보게 될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영장주에 적용된다라고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2조 11호 내용이 해당되고 특히 문제가 된 게 실시간 추적 자료, 특정 기지국 자료가 문제가 됐고 이것이 보충성 요건이 도입됐죠. 헌법합치 결정 이후에 관할지방법원 허가받고 서면 통지 유예할 수 있다. 이제 아래 판례 보면
위치정보 추적 자료 사건은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위치 정보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인데 보충성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점도 뒷부분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을 고려해서 볼 때 청구인들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위치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고 또 이것을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 조항은 다만 영장주의 관점에서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 적용된다. 그런데 허가 받도록 하고 있어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19년 국가 7급. 그 다음 위치정보는 통지 조항 관련해서도 한번 쟁점이 됐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 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지 사유가 제공 사유도 통지되지 않는다라는 점 등등 통지 절차 관련해서도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고 봤네요. 이거 통지 조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만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판례 한 번 더 검색하고 통신의 자유는 여기서 문제가 안 된 건지 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 검토한 건지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 과잉금 연축 위반되고 영장주의는 위반되지 않는다. 통지 조항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됐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성 요건을 추가했고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인받도록 하고 당사자가 요청 사유를 서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기지국 사건. 기지국 수사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가져오는 데에 감옥부터 가나다 라모까지 이것을 기지국을 털어서 가져온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 기지국 수사 허용 관련해서는 보충성 요건을 할 수 있는데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반면 강제 처분은 맞고 영장주의는 적용되지만 법원의 허가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영장주의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보충성 요건이 신설됐다. 인터넷 훼손 감청은 영장주의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에서는 영장주의 적용되지만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 개 모두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된다고 봤죠. 인터넷 훼손 감청은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이 기지국 사건하고 위치정보 사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 두 가지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봤네요.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고 편서하면서 제가 설명을 일일 일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 여기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위치정보 추적 자료 사건에서 요청조항, 통지조항 관련해서는 제가 채팅방에 남겨드린 것처럼 그냥 당사자가 통신의 자유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 판단했습니다. 이거 특별히 크게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면 통신의 자유를 뭐 물어본다거나 이거 몰라 이렇게 절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어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한다로 기억하시면 되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에서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관련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문자 개통으로 따놓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 감청이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사 이렇게 기억하고 위치 정보나 기지국 수사 사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검토했다. 여기서 사생활이 빠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개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개통 기억하시고 사생활은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지국 수사 사건.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한되는 기본권 정도는 외우고 쟁점은 영장주의 쟁점이 있고 그렇죠? 영장주의 하나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했고 하나는 영장주의 적용되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고 과잉금지 원칙이 둘 다 위반된다. A 파트, B 파트 다 위반된다라고 봤고 그 다음 위치 정보 사건에서는 통지 조항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 위반도 있었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60일 작전 지문에 제가 드린 것처럼 그게 이 판례를 의미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판례를 의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 자료 과목 3, 라목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법률 조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회선 감청 혹은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이렇게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주든 주지 않든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위헌 사안이라고 기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위헌으로 가고 위헌에 있어서 제한되는 기본권,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적법절차 원칙 이런 것들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교과서에서 다시 기본서 통비법에 의한 제한을 받고 그다음 또 대표적인 통신의 자유 제한은 형집행법에 있는 거죠. 수용자들에 대해서 서신 검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보면 금지가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원칙적 금지고 다만 예외적으로 서신 수수 금지, 검열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합헌이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열할 수 없다.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되어 있고 또 일반 수용자는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접견 내용 전화 통화 내용 청취 녹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예외적 검열이죠. 이 제도 자체 합헌으로 받고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도 합헌으로 받습니다. 변호인 외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변호인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 외의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지만 규정 형식 자체가 서신을 검열할 수 있고 배우자, 친구들 접견한 내용 녹음 녹화하는 것 모두 합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서신 검열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형집행법을 여러분들 보라고 소개해 드린 거예요. 41조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항에 다만 녹화, 녹음, 청취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3조 편지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사항 보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 내용 검열받지 않는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검열할 수 있다. 예외적 검열로 규정되어 있죠. 누군지 확인할 수 없거나 법에 따른 결정이 있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거나 또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는 검열하겠다. 또 5항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있거나 이거 관련된 판례 하나 있었죠. 편지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편지 금지할 수 있다. 이게 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특수문자, 범죄의 증거, 형사법령 저촉, 거짓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교와 건전한 사회복 해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편지도 뭐죠? 검열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화 통화할 수 있다. 그러나 청취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반면 84조가 이런 규정들에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 참여하지 못하고 청취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CCTV는 허용된다고 했어요. 눈으로 하는 것 CCTV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접견실에 합헌이다. 봤죠? 두 번째, 접견은 시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3항.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검열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죠.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검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통신의 자유 판례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시작 부분에 하나 메모를 해 두시겠어요? 2001년 판결 중에 여러분들이 가끔 기출되는데 제가 책에 소개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메모 하나 해두시면 좋겠고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감청, 설비, 제조, 수입 등의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 그렇죠? 국가가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규정하는 거 합헌이다. 이거 기출이 한 2번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에서 우리 봤죠. 감청, 설비, 제조, 수입 등의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비법. 이게 과거에 여러 번 기출됐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소개해 드리냐면 23년 국회 8급 시험이 가장 최근 시험인데 거기서 이 판례를 또 한 번 기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메모 하나 해두시고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판례로 수용자가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국가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라. 편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서신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국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어렵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합헌이다. 통신의 자유 침해도 아니고 또 청원권 침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게 청원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청원권 침해 주장했지만 청원권 침해도 아니고 통신의 자유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 도주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서신에 대한 검열은 불가피하다. 국가와 사인에 대한 서신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자가 국가기관의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서신 검열입니다, 여러분들. 서신 검열 불가피하고 합헌이다 라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한 달간은 전화 사용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간 짧고 또 필요한 경우 편지 주고받을 수 있고 급할 경우에는 예외도 있다. 따라서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침해 아니다. 이거 21년 경찰 승진시험 이후에 최근에 23년 국회 8급 시험에서 또 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전자우편은 여러분들 뭐죠? 이미 완료된 이메일은 압수수색을 하죠. 그런데 헌법에서 압수수색할 때 통지하도록 규정은 없습니다.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주의를 지켜라라는 것이고 압수수색의 영장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 이런 전제로 한 참여권 등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한도 매우 예외적이고 이런 것들이 뭐 있다. 제도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준항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능력 규정 등 통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고 공익이 크다. 적법 절차 원칙,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네요. 잠시만요. 2011 한바 2요. 여러분 이거 관련된 내용이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있죠?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라고 말한 거를 제가 기출 OX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어디 있냐면 신체의 자유 파트 보시면 신체의 자유 시작하는 부분 있죠? 거기 신체의 자유 조문 밑에 이 기본 OX를 제가 추가해 드렸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신체의 자유 제1 앞에 보면 이 판례에 관련해서 사전 통지 참여권 보장은 형사소송법상 보장하는 권리에 불과하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출 지문이고 제가 책 신체의 자유 파트 기출 OX로 소개하니까 거기 페이지 찾아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재판 청구권 파트에서 또 소개합니다. 이 판례 뒤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어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것만 여기 부분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신체의자와 연결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이런 권리들. 첫 번째 줄, 피의자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 통지받을 권리나 이를 전제로 한 참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서신을 검열하고 허가 받도록 한 것까지는 오케이야. 그런데 그냥 다 뜯어서 제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안을 유발하죠. 필요하면 면전에서 확인하든지 엑스레이 검색하든지 아니면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모든 서신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변호사의 서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서신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가운데 부분 그런 얘기하죠.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궁한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해도 되는데 모든 변호의 서신을 포함한 모든 서신이라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
이 기출은 14년 변시, 22년 경찰 승진뿐만 아니라 17년 지방 7급, 22년 법무사 시험에도 기출이 됐어요.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아래는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미결 수용자가 규율 위반을 해서 금치, 가장 센 거, 독방 감금됐다. 이 경우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형집행법 규정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또 변호인 아닌 그 밑에 판례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접견인 사이에 접견 내용을 녹음, 또 화상 접견이라면 화상 접견을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한 거 모두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네요. 아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핸드폰 본인 확인 제도입니다. 전기통신 영무 제공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법. 이것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의 본인 확인 제도 사건이고 이것은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반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통신의 비밀 제한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아직 무슨 비밀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 나왔고 22년, 23년 국회 8급 시험에서도 이 부분 연달아 출제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면 가입은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가입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등 개인의 동일성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내놓으라는 것은 맞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1번, 2번 통신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비밀 제한은 아니라는 것이고 3번 지문도 많이 나왔죠. 청구인들이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 비밀과 절침에는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까 보면 통신의 자유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같이 병렬해서 많이 검토했죠. 그런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튀어나오면 사생활은 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생활에서 도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이 됐다면 사생활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개통 이렇게 되고 사생활은 판단하지 않는다. 똑같은 구조죠. 어쨌든 전화 가입할 때 실명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다. 그런데 대포폰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므로 결론 과잉금 조치 위반되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년 법무사 시험하고 또 가장 최근에 23년 국회 8급 시험에서 이 이동통신 전화가입 본인 확인제도 합헌 인판례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판례 이것도 여러 번 봤죠.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녹취서,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서신 수수를 금지하고 상대방인 교도소에서 있는 수용자였어. 또 수용자끼리의 편지였어. 그 사람한테 반송해버렸다는 것이고 합헌입니다. 통신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심 대상 수용자였고 그 녹취서에 봤더니 타인의 실명, 개인정보 기재되어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는 점에 있어서 이고 또 수용자끼리 사진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거 두 번째 쟁점. 이 통신을 잘 침해하지 않는다. 이 쟁점은 22년 경찰 승진시험 이후에 이번에 23년 법원 9급 시험에서 기출을 했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쟁점,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쟁점도 제가 아직 기출 안 됐는데 봐두시라고 했죠. 수용자 서신의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있으면 수신 금지할 수 있다고 아까 형집행법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허가 없이 수수 반입되는 물품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 없이 녹취서, 사진을 수수한 것도 법령에 금지된 물품으로 보고 제한할 수 있고 법률 근거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 쟁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심, 우리 통신의 자유가 끝났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통신의 자유 파트 조금 정리 잘 되셨습니까? 통신의 자유는 사실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히는 거 4개 판례, 통비법. 그래서 무제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인터넷 회선 감청 하나, 그 다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의 위치 정보 하나, 기지국 사건 하나, 요거 4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 영장주의 쟁점, 과잉금지 원칙에는 다 위반된다고 봤고 마지막 통지 조항 관련해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된다는 쟁점까지 하나 있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얘기하지만 가끔 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핸드폰 가입에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비밀까지 제한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거에서만 비밀과 자유를 구분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혼용돼서 용어를 쓰더라도 크게 상관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되는데 이동통신 전화 서비스 가입에 있어서만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구분해서 자유는 제한하지만 비밀을 제한하지 않는다. 요거 한 번 언급이 됐고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심 종교는 넘어가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제가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원래는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다가 분리 규정된 게 몇 차다? 여러분들 몇 차? 그렇죠? 5차입니다. 5차. 5차. 62년. 3차가 아니고 5차예요. 헌정사 나오면 틀리니까. 또 그것도 있었죠? 사생활 비밀과 자유와 주거의 자유도 분리 규정한 게 몇 차? 5차. 분리 규정은 다 5차입니다. 주거 영장주의도 5차죠. 5차. 그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